강점을 찾아 자기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강점 코치십니다. 결국 강점이라는 책을 쓰신 유선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점 코칭은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강점은 각자에게 갖고 있는 상위 재능을 학문적으로는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보면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반장 선거를 준비한다고 해도 큰 아이는 이제 애들 먼저 먹이자. 물론 모아가지고 좀 으쌰으쌰 해보자. 예를 들면 그런 행동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또 작은 아이는 혼자서 조용히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뭘 들어보면서 반장 선거 이렇게 나가면 할 얘기도 좀 적어보고, 그리고 나가는 직전까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조용히 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각자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과 감정과 생각, 가장 강렬한 그런 내적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남매신데 네. 성격이 좀 비슷한 구석이 너무너무 달라서 저놈도 내가 낳았나 이런 놈이니까 하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이가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엄마를 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요새는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라면을 끓일 때 가스레인지 불을 3단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 엄마 왜 이렇게 불을 세게 해? 넘치면 어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음식을 차릴 때도 제 순서가 있고 도마를 꺼내서 2개, 3개 요리를 할 때 보면 저는 막 꺼내갖고 우르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딸은 엄마 이거 정리하고 다음 거 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저를 바라볼 때 우리 엄마의 허술한 부분, 가스불은 잠궜어? 막 이런 거, 문은 잠궜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큰아이들은 무서울 것까지는 없지만 엄마가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는지, 엄마가 어떤 부분을 더 칭찬하는지 저희가 서로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요건 엄마한테 부탁해야 될 일, 엄마한테 부탁할 일은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불쌍하게 얘기하는 게 더 먹혀. 이런 걸 알죠. 그러니까 서로의 패를 알아가는 그런 얘기는 조금 많이 하는 가정인 것 같고, 그래서 성별을 통해서 역할을 구분한다거나 당신은 아들이니까 나는 며느리니까 너는 첫째니까 너는 여자니까 그런 얘기는 저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잘하는 놈이 하고, 편한 거는 편한 사람이 하고, 그건 부탁해도 되고, 김밥은 제가 싸는 것보다 큰딸이 싸는 게 더 야무지게 잘 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수긍을 하고 있지 않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조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래도 문화가 있다 보니까 놀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특별히 상처받고 이런 건 없어요. 누구를 상처 주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기저에 각자 다 다른데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쟤는 저거를 좀 약한 거야. 내가 좀 메워줘야 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6명의 가족이 개성이 있다, 색깔이 다르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달라요. 근데 제일 큰 머시매랑 저랑 MBTI 같대요. 네. 너랑 나랑 같아? 그랬더니 이제 그걸 몰랐어. 자기 성찰을 하는 진단이나 도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MBTI는 그냥 좀 요런 유형이야. 요렇게 달라. E야, I야. F야, T야, J야, P야, 이런 얘기가 좀 있다면, 강점은 조금 저 사람은 어떤 고요함이 있나. 작가님의 강점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거든요. 저도 강점 진단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제 강점에 대해서, 제 고요함에 대해서 조금 트래킹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그리고 요 시대에 조금 더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군 생활을 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인 거, 이런 것에 선순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영업직에 있다면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 학교성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다면 조금 더 위로 발현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연구를 한다거나 개발을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라든지, 그죠? 그런 측면이 또 강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강점이 뭐냐, 또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요게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 지금 내가 요 아이가 좀 자주 써지네?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얘는 조금 퇴장했나봐.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레커그니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걸까, 강점 찾기에는?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걸 통해서 소개를 하신다면. 저는 내게도 네. 어떤 서열이 있거든요. 네. 저는 넘버1이 절친이에요. 좁고 깊게 사람을 사귀는 걸 좋아해요. 반대로 말하면 낯가림이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저는 성취라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끝냈니? 다 했니? 이거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좀 돌아가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라는 게 있기도 한데 그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상위재능 강점은 중립적이에요. 얘는 좋은 패야? 쟤는 나쁜 패야? 이런 게 있지 않고 다 중립적인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잘 쓰고 이러면 좋은 패죠. 탑5까지 공개하면 의사소통, 자기확신, 최상화라고 하는 그런 탑5도 갖고 있어요. 자기 확신은 어떤 걸 말하나요? 자기확신은 나침반이 마음속에 있어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어? 원피스 입어? 투피스 입어?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면에서 의사가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올라오는 유형이죠. 주도나 자기 의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경청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같이 이렇게 수렴하는 리더십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기 확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를 받긴 했지만 쓸 때는 오히려 조금 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회의할 때도 의견을 웬만하면 제가 좀 마지막에 제가 의견을 얘기하면 좀 앵커링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쏠리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의견을 모을 때도 먼저 얘기해봐. 어떻게 생각해?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럼 소장님 어떠세요? 나는 그대 의견 들어보니까 내 원래 생각이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건 어때? 이제 이렇게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제 자기 확신이라는 강점이 코칭을 만나서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코칭이라는 게 티칭이 아니고 컨설팅이 아니고 누군가를 교정하거나 가르치는 것보다는 기다리고 듣고 발견하고 키워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세 보일 수도 있고 시원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강점들이 코칭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다산, 모성이 후천적으로 조금 많이 생기는 삶을 살다 보니 그 강점이 오히려 조금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감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상화는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기네스북에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성씨는 했어? 했니? 끝냈니? 완료. 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화는 더 120점, 140점, 160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 중립적이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고집이나 아집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금 컨트롤 해야 되는 반면 최상화 같은 경우는 계속 120, 140, 190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시간 내에서 어떻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내고 요 정도의 것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적화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다고 봐야죠. 아이 4명이 있는데 그중에 엄마와 성격이 가장 다른 자녀 누군가요? 큰아이, 둘째아이는 어딜 가나 좀 군중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넷째가 5학년 올라가요. 옛날보다 조금 시간을 더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해서 걔랑 대화를 요새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저랑 좀 많이 달라요. 신랑하고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쟤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사교성이 높고 연예인 기질도 좀 있고 뭔가를 탐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지도에 꽂혀가지고 전 세계 지도를 색깔별로, 기온별로, 인종별로, 언어별로 이렇게 막 구분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학교 공부는 또 별 재미가 없어요. 저나 신랑이나 학교에서 튀지 않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인간형이라면 얘는 내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많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면이 있다고 하나요? 네. 저한테는 그런 얘기 직접 하진 않지만 1, 2, 3호가 또 너무 어른스럽다 보니까 집에 어른이 5인 거예요. 제 여동생하고 얘기하다가 지원이 너무 학년 대비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향도 바르고 마음도 착한데 집에 가면 조금 문제아로 보는 느낌이 있어 이런 얘기를 여동생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아니 뭘 그렇게까지 보나? 라고 하다가 이제 그게 저도 좀 마음에 남아서 생각도 좀 해보고 이야기 좀 들어보고 했더니 제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 천진함이나 순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조용히 해. 그래서 그만해. 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을 수 있겠다. 퀄리티 타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은 해요. 토요일마다 저희 막둥이랑 손잡고 햄버거 데이트도 좀 가고 그다음에 중고서점 가서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유튜브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앉아가지고 뭐 기획회의도 하고 수첩에도 같이 적어도 보고 그리고 좀 코칭도 지금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제가 따로 혼자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좀 얘기를 하고 엄마가 지원이 보면서 이 부분이 되게 놀랍다. 내가 지원이 보면서 이 부분 야 정말 남다르다는 걸 느껴. 이런 이야기도 좀 제가 자주 하는 편이지만 하나 더 좀 추천해 드린다면 아이들 혹은 팀원들 아니면 뭐 후배들 아니면 배우자들 이렇게 상대방의 강점 탁월한 포인트들을 좀 기록해서 알려주는 오늘 지원아 너 이런 모습 보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놀랐어. 그래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 적어서 너한테 보내주는 거야. 요런
쪽지, 손글씨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키울 때 약점을 보충해줘야 될까, 강점을 키워줘야 될까, 이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강점 책에 보면 좀 약점을 귀엽게 바라보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피자 한 판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약점이 8조각인데 그 중에서 없어도 살 수 있는 거는 괜찮아요. 누군가가 보완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괜찮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군생활 할 때 저는 이제 조금 T적인 부분이 F보다는 좀 강한 편이라 장병들 상담하면 그래 무슨 문제 때문에 왔어? 어떤 걸 내가 도와줄까? 풀어줄까? 솔루션 어떻게 줄까?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차오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상담할 때 보면 코칭할 때 보면 더 중요한 게 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허브티 한 잔 줄까? 커피가 좋아? 춥진 않니? 거기 무릎담요 옆에 뒀어. 그거 좀 써도 돼. 잠깐만 릴렉스하고 기다려.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살짝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그랬어 그랬구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좀 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고유함이 뭐며 제가 왜 저기 빠져 있을까 궁금하다. 이런 어떤 시선,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축구가 됐던 말이 됐던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말을 하고 싶지 않은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걸까? 그런 어떤 섬세한 대화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막 물어봐요. 안 하려고 하는 거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술술술술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라고 여겨진다,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된다 라고 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탐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전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나 사실은 말하기 싫어. 왜? 지난주에 말하다가 혼났어. 그 친구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정성껏 알아서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막 뭐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너무너무 민망했어.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한테 발표하라고 하면 난 말하기가 싫어. 요런 부분이 좀 섭섭했구나. 지원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요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발표라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마음을 좀 풀고 발표를 좀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해요. 아이들에게 뭘 쭉쭉 나가라 이런 것보다 어혈을 좀 풀어주는 그 과정이 저는 강점 대화라는 생각이 들고 코칭의 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